현존하는 자격증 중에 극악의 난이도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이 기술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우유 배달 입주 청소 일을 하시다가 억대 연봉에 전문임이 되셨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시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자격증 중에 극악의 난이도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한 개도 따기 힘든 자격증을 3개나 딴 불굴의 기술사 임정열 이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씨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십니다. 우유 배달 입주 청소 일을 하시다가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이 기술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억대 연봉에 전문임이 되셨다고 지금 하는데 전문님이세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지금 알았습니다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기술사가요. 모든 기술 자격증의 종착점이라고 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의 등급에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합격률이 5%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좀 극악인데 그중에서도 소방기술사는 1,007명 중에 7명 정도 합격할 정도로. 야. 야. 근데 이게 언제 몇 살에 이 자격증을 따신 겁니까? 만 53세에 소방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거의 지금 제 나이 때에 지금 이 기술 자격증을 따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당시 합격했을 때 제가 최고령 합격자였습니다. 이야. 네. 이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지금 도전해서 따신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 자격증들의 필기시험 합격만 최소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우리 전문의께서는? 그 소방기술사는 1년이 좀 안 됐고요. 예.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합격을 했고 소방시설 관리사는 한 2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네. 야, 근데 참 이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유 배달 뭐 이렇게 입주 청소 일을 원래 이제 하고 계시다가 그 어렵다는 자격증을 어떻게 이렇게 또 3개나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남편이 뭐라도 해보려고 우리 남편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뭐 택시 운전도 해보고 뭐 근데 택시 운전 한 달 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뭐 버스 운전도 하려고 운전면허도 땄는데 그것도 취직이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좌절해 있고 집에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 남편 앞에서 내가 한숨 쉬고 울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벼룩시장 보면은 뭐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공인 광고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사무직이나 뭐 이런 거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유 배달도 하고 주스 배달도 하고 뭐 입주 청소하는 데도 가고 뭐 도우미 찾는 데도 가서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했어요. 닥치는 대로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우유 배달했을 때는 그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폭우가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고 막 쏟아지잖아요. 많이 예. 쏟아지는 그날 이제 돌멩이 뭐 이런 게 폭우에 막 휩쓸려 내려오는데 리아카가 엎어졌어요. 아이고. 당장 우유는 갖다 줘야 했는데 우유 다 터졌지. 아이고 그렇게. 네. 그 막 흙에 묻어 있는 거를 막 빗물에 막 씻으면서 이제 옮겨 담았어요. 그럴 때 그리고 비가 막 흘러내리니까 뭐 비옷 입었지만 속으로 다 젖어들었는데 그때 막 울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막 울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아, 이거는 빗물이야. 내가 우는 거 아니고 이건 빗물이지 내가 우는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튼 임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걸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결심을 하셨다.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사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이 높을 것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따면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연봉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했어요.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야, 근데 이거를 3개월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좀 빨리 공부를 합격했습니다. 아니 이거 3개월에 공인중개사 와. 아니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격증 시험을 2개를 동시에 준비를 또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발코니 확장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이 뭐길래 저렇게 저 교수님이 저기 수업 시간마다 저렇게 강조를 하실까? 소방을 한번 검색해봤는데 소방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 가지고 경력 4년이 지나면 기술사가 가능한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격증을 공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뭐 공부할 기간은 사실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우리 삶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엔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잡고 같이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쌍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좀 취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되죠. 쌍기사. 바로 됐어요. 예. 기사나 관리사나 기술사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맞아요. 제도가 보장이 그게 돼요.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46살에 전기통신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네, 됐어요. 맞아요. 네. 어땠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직장에 이제 출근하시면서의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뭐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예? 뭐 일단은 제가 좀 사회적인 시선에서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인이다 아, 라는 거. 그러다가 50세 자격증을 또 하나 취급.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그 꿈의 참 자격증을 대단하시네. 드디어 제가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극악의 난이도에 있는 자격증이니까. 그러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아까 연봉도 꽤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자격증으로 연봉 2배 올려서 이직하셨대요. 야, 예? 진짜. 진짜. 야 이거.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이제 52세 소방기술사에 또 도전을 하시고. 네. 근데 소위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기억력도 조금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집중력도 좀 떨어질 집중력도 수도 좀 있고. 떨어지고. 3월 시험이 있고 5월 시험이 있고 8월 3일 시험이 있었어요. 세 번 있군요, 1년에. 네, 1년에 예. 3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안 되고 너무 그러면서 이제 반성도 많이 했어요. 내가 기술사 되려고 욕심만 내고 있고 시험 날수를 따져보니까 한 35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악물었어요. 내가 35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기필코 합격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낙방이라는 거는 없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해. 자, 이름대로. 우리 저기 좀 표현이 좀 너무 아드님 따님도 과격하네. 혀를 내두르시는데요. 예. 근데 이때 나이가 52세시니까 이제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갱년기 증상이 이제 또 오셨대요. 갱년기 증세가 제가 심하게 온 게 관절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손이 막 저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썼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 법령집이 있는데 걔를 화이트로 지우면서 외우려고. 근데 화이트로 지우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우면서 보고 내가 보다가 모르면 또 정답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잘 안 외워져요. 그게 뭐 책이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안 되겠어 가지고 그다음에 포켓북으로 나눴어요. 몇십 페이지를 이렇게 쪽 편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한 장씩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 싱크대, 안방 뭐 보이는데 전부 붙여가지고 오며 가며 보고. 이러니까 합격하신 네,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왜냐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게 이거는 진짜 불굴의 한국인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유. 임정열 전무님? 아유, 아니 왜냐면 1억 하고 합격을 하시고 2017년 56살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를 따요. 네. 이때 그래서 전무님으로 승진을 하시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모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름 그대로 산다고. 진짜 지금은 이제 정열적으로. 임정열 전무님. 아. 정말 정열적으로. 정말 이게 업계의 신화라고 불릴 정도가 맞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나오신 김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내 나이에 이거 해도 될까? 해도 될까? 이거 괜한 짓 가능할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혹시 좀 오늘 임 전무님이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흔히들 요즘 말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분명히 나이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하고 이 기억력 면에 있어서는 경쟁이 안 되죠. 맞아요. 그런데 또 신은 오묘하게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법에 대한 이해, 시설에 대한 설비에 대한 이해, 외우지 않아도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에 따른 행운도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